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019년 부동산 전망. 네. 예, 지긋지긋한, 좀 표현이 그런가요? 이 지루한 이 거래 절벽이 언제쯤이나 끊길 것인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요.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그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렇죠. 불안하게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네. 객관적으로 네. 제 가치관이나 정부의 가치관 이런 걸 싫지 않고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간인 2019년 부동산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될까요? 올해 시장? 그러게요. 예. 좀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진단들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보면은 상승론보다는 하락론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거의 열에 한 7, 8 정도는 그렇죠. 상승, 하락론 네.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이제 외로워졌습니다, 제가. 외로우신가요? 그나마 네. 같이 진행해 주셔가지고 덜 네. 외롭습니다만. 작년 8월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니까 팟캐스트 혼자 진행할 때는요. 네. 진짜 정말로 신문기사 볼 때마다 네. 다 하락론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혼자 네. 이 상승론을 주장하다가 네. 뭐 7, 8월 달에 오른다고 하다가 오르면 이게 무슨 이런 거였는데 네. 지금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 팟캐스트 진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을 진단할 때 저도 이제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틀릴 수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시장을 진단할 때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거,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확신이 있는 거, 네. 이런 것들 40가지 요인을 다 분석해 봤을 때에 이것만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적인 전망. 과학적인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확률적으로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 예측해보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은 확률적인 예측. 그래서 제가 과학적인 전망과 확률적인 예측은 구별해서 들으셔라.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저희 이제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 말이요. 그래서 8월 달에도, 작년 2018년 4월 달에도 과학적인 전망으로 지금 대세하락기가 아닌 거는 과학적인 전망이다.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리고 확률적인 예측으로 7월, 8월 달 정도쯤에는 전세가 상승과 더불어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확률적인 전망이었거든요. 네. 그건 함부로 맹신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과학적인 전망과 확률적인 전망을 나눠서 어찌 보면은 제가 가볍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확률적인 전망이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분들은 또 그게 또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또 달리 또 판단하시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구별을 해가지고 들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법한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럽습니다만 부담스럽기 때문에 과학적인 전망은 솔직히 안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여러분 잘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들 이것저것 자료를 봤을 때 아무리 보조를 봤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 과학적인 전망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과학적인 전망 이건 틀리지 않을 거다. 지금은 대세하락기가 아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전망입니다.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제가 확신하고 있는 40가지 요인들 그걸 넘어서는 많은 요인을 분석해봐도 아무리 보수 추출을 해봐도 지금은 대세하락기를 꺾어지는 모습과는 여러분들은 비슷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확신에 찬. 그런 부분들은 틀리지 않은 자신이 있다. 만약 틀리게 되면 방송을 접어야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확률적인 예측들 저라고 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상승계 정점과 하락계 저점을 찍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대략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에 하락세로 돌아설 마지막 상승 랠리일 것 같다. 아니면 한 번 더 있겠지만 지금 파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몇 개월 후에는 좀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다. 변곡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들은 지표를 좀 분석해 보다 보면 감은 생기거든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소리들을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정말 시각적 변화는. 저는 당연히
저희 제자들 입찰해야 되는 사람들 예, 다 입찰까지 써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생생한 소리들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리오시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신문 기사들이 얼마나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 기사들 현장의 내용들을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의 분위기까지 접목을 시켜봤을 때 그럴 때는 지금은 대세락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그냥 비근한 예로 한번 대세락의 모습을 좀 그냥 개략적인 그림을 한번 어떤 게 그려드리면 있을까요? 대세 하락기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증상, 모습? 네, 이런 그냥 가장 것들? 크게만 여러 가지 징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본다고 치면은 지금 거래 절벽이지 않습니까?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막상 내가 집을 사려고 해요. 그 떨어진 대로 인마 아파트 3억 떨어졌으니까 3억짜리 아파트 사러 가자. 그래서 내가 그 3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러 갔어요. 이렇게 되면 그 물건은 바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호가가 1억, 2억이면 순식간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는 거래 절벽과 대세 하락기 이 부분들은 대세 하락기는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에너지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도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상적인 수요밖에 없다는 거죠.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내가 갔을 때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나온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채 그거 없는데 그게 좋은 거든 뭐든 간에 3억 떨어졌으니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대사락기 때는 매물들이 고를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매물을 걷어들이질 않죠. 상승기가 끝났으니까 팔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다 적체되어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대사락기의 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군요. 지금은 보십시오. 가보세요. 진짜로 아파트 사러 가면 한 명이 가면은 저쪽에서 좀 팔까 말까를 재겠습니다만 매도자가 근데 서너 명이 덤볐다고 치자고요. 그럼 바로 걷어들입니다. 지금은 서너 명이 덤빌 수도 있는 거죠. 시장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직까지는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그 관망이 길어지는 이유들은 뭐냐면 9.13 대책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다 막아놨고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 이게 아니라 살 사람은 남아있지만 대출이 많아졌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과학적인 전망이 아니라 확률적인 예측을 한번 해드리면 그러면 대세하락기가 아니다. 이건 확신을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상승기 중에 정책인데 거래 절벽기인데요. 그런데 거래 절벽을 끊어낼 수 있는 동력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에 8월달, 2018년 4월달에 거래 절벽이 굉장히 심했죠.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계속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거래량이 없으니까 대세하락기다 이런 식의 얘기들도 많았었죠. 근데 그거를 끊어놨던 게 뭐였나요? 8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7월달, 8월달에 7월, 8월에 박원순 시장이 그 서울걸 통개발하겠다라는 발표, 그런 개발 호재들의 발표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시장의 변화, 구조적인 시장의 변화, 재건축 이주 수요가 그때 또 몰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 관망하던 정체되어 있던 그런 투자 수요들을 일깨운다는 거죠. 일깨운다. 자, 그러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나 혹은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자 수요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작년의 그런 모습들이 또 반복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너무 이 거래 절벽기가 너무 오래 가는 거 이것도 차곡차곡 좀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도 같아요. 과거에 제가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가면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 대통령 시절 다음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때도 부동산 잡기 위해서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다 이제 봤을 때에 그럼 또 그 후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을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 흐름들을 지켜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특히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을 때요. 그랬을 때에 3개월 이상 이게 그 거래 절벽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한 번 있었던 때가 2004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3년에 12구 대책이 나왔죠.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시고 나서 하도 이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집값만 잡겠다라고 하면서 12구 대책, 지금의 이제 8회 대책 같은 거랑 같은 내용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가 나오고 나서 갑작스럽게 2004년이 굉장히 정체가 심해졌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도 그러니까 2004년이 유독 좀 떨어진 해다. 연속적으로 갈 때에.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그 8회 대책이, 저 12구 대책이 나오고 나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음에 2월이죠. 네. 그때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2월달, 3월달, 4월달, 3개월 동안 상승을 하다가 5월달부터 뭐가 시행이 됐냐면 주택거래 신고제라고 해가지고요. 예, 거의 이제 지금처럼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고 네. 세무조사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는 중과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그 서울 권유망 지역들하고 분당 뭐 이런 데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정체가 또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락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가장 길었던 때도 3개월. 예. 게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요거 거래 허가 그 신고 이 부분과 그때 공급 물량이 또 엄청났거든요. 전세가도 떨어지면서 그다음에 또 카드 대란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좀 좋습니다. 농담이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뉴스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시면 분석한 전문가 있으면 신뢰할 수 있겠죠. 그런 전문가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방송인가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해야만 진단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은 최소한 키울 수 있어야만 안정적인 영향을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확률적인 예측 그런 부분 이 거래 절벽이 도대체 언제 끊길 것인가? 1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이거는 확률적인 예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예측은 아니다. 대세하락기가 아니다. 이 부분들은 과학적인 전망이겠습니다만은 확률적인 예측 1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정체되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언제 다시 살아나겠는가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개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의 구조적인 변혁이 있거나 근데 대형 개발 호재는 이미 나왔죠. 강남권 GB센터 여러분들이 이 GB센터를 우습게 하는 되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GB 센터를 5개 동을 짓는 거 말고 잠실운 농장 리모델링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상점 격해가 되는 마이스 개발부터 해서 국제 교류, 복합지구 이런 부분들이 정말 대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 절벽기 혹은 대세 하락기 때는 이 호재가 크게 반응을 안 해요. 지금 거래 절벽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조금만 상승한 힘이 된다고 치면은 잠실 쪽에 그 엘리트레파라고 하죠. 엘스나 리첸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삼성동에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어요. 다 대치동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쪽도 많이 올 거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낮은 단계라고 한다면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40년 동안 통계를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연중 1월부터 12월 달까지 어느 때가 에너지가 가장 큰 달인 것 같으세요? 매매 거래도 많고 전세 거래도 많고 뭔가 하여튼 들썩들썩하는 분위기 2월 달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2월 달이 가장 에너지가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여튼 지금 관망들을 하고 있고 하는데 지금 슬슬 이제 강북권 쪽에서는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급매물들도 거래가 소진되고 있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유독 떨어지는 이유들은 거기는 실거래가를 많이 봐요. 근데 실거래가는 지금 2, 3억 떨어진 게 많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매물들. 급한 거. 그런 급매물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상승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급매물만 팔리고 급매물만 부각되다 보니까 그게 전문인 것처럼 느껴지겠습니다만은 강북권에서는 뭐 구로구나 중랑구 이런데 금천구 같은 데들은 계속 신고가 나오는 상태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에너지는 살아있고 조급한 건 어찌 보면은 실수요자들 갈아타기 수요자들이고 이렇게 보면 흐름이 에너지가 큰 달 2월달 3월달쯤 되면은 지금의 이제 하락폭이 축소가 되면서 그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합세가 유지되면 되게 불안해지겠죠. 그렇죠. 하락폭이 축소가 되는 것만으로도 실수요자들은 조급할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급해지죠. 그렇죠. 이거 정보만 믿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네.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제는 미뤘던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두 명만 사게 되면 나가 있는 것들은 다 소진이 되고 그럼 나올 매물들은 다 구조적으로 잠겨 있고 이렇게 되면 어찌 보면 또 극도의 매도자 우위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게 1 시나리오입니다. 1 시나리오. 2월 달부터 이제 사실은 뭐 1월 지금부터 보합세 1월 말이 좀 에너지가 커지는 달이거든요. 그렇죠. 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주 한번 다음 주에 KBC나 한국감정원 시세 한번 지켜보면 의미 있는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걸 보고요. 근데 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또 2월 초쯤 한번 기대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9.13 대책에 대한 두려움들 아니면 청약 대기 수요들 한번 지켜봐야겠다.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안 사고 기다린다고 치면은 좀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의 두 번째 대기 수요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7월부터 9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어찌 보면 7월달, 8월달은 비수기지 않습니까? 방학철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달까지는 뭐 이사철이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근데 7월, 9월은 아시다시피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있는 달이다. 예, 특히 강남권에. 예, 이렇게 되면 나름대로 강남권의 전세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들썩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입니다. 좀만 지나면 가을철 이사철이고요. 그렇죠. 예, 또 방학에서 또 전세 학군 이주 수요들도 움직일 것이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올 한 해를 아무것도 상승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큰 하락도 없이. 큰 하락이 없는 이유는 뭔지는 아시겠나요?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그러니까 관망하는 새가 지속적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하락폭이 커지지 않는 부분들은 매도자들도 싸게는 팔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구조적으로 임대사업 등록 혹은 또 그 증여를 통해 가지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폭은 이 조정기가 1년 내내 지속돼. 제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년 내내 조정기가 지금 대세 하락기를 빼고요. 그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거의 희박한 가능성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내년을 맞이한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건 정말 절망적인 시나리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은 그게 투자자한테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량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량이 지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시절, 이 과다 물량 구간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서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죠. 계속 관망하면서 축적되는 상태에서 내년을 넘어가게 되면 내년에 이제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서울권 물량이 줄어들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내후년에는 거의 물량이 반토막 나는 분위기고요. 이 물량 구간, 과소 구간을 에너지를 1년이나 이상이나 응축을 하면서 맞이하게 된다고 치면 그 다음번 상승 굉장히 큰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2, 3개월 후에 팔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자라고 한다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의연하게 잘 견디신다고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그럴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시나리오든 2시나리오든 3시나리오든 어떻게 보면 대사락이 아니라는 전제 쓴다 그러면 다 괜찮은 거죠. 괜찮은 시기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제가 팟빵에서도 항상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종부세 몇백만 원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대출이자 좀 올라가는 거 별로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승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상승 랠리 몇 번을 거쳐가지고 또 이제 상승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은 이제 올라갈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에 그렇게 됐을 때에 나름대로는 에너지가 꺾였을 때 그때는 몇백만 원의 이 종부세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집값이 안 오른다는 희망이 꺾어진 상태에서라면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은 흡수가 안 되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하락기로 돌아왔을 때 정말로 빠르게 흡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하락의 속도, 폭 이런 것들이 가속화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시장의 왜곡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시장의 본질을 보고 그 본질, 뭐 사이클이나 뭐나 이런 흐름들을 알고 규제를 쓰면은 적정하게 이제 급등을 막으면서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이게 정부 정책이 자기의 의지대로 시장을 끌어가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상승의 정점에서 그때 이제 투자를 한 분들 정말 많이 힘들겠죠. 2년, 3년간 그냥 급냉하는 시장 속에서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의 방송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급냉장에 맞물려가지고 마지막에 꼭지에 낙찰받는 대부분들은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렇죠. 뒤늦게 뛰어든 실수요자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장기간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그런 취지로 이런 정보 방송, 전망 방송을 저희가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2019년 부동산 전망 시나리오 1, 2, 3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혹자들은 변호사님이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재 수년 동안 부동산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과 맞물려서 그런 오해를 빚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차후에 언제라도 부동산의 흐름이 꺾어지게 변화가 되면, 느껴진다면 언제라도 또 하락을 점치시는 정확한 객관적인 방송을 또 해주실 거죠. 그럼요. 근데 지금 말씀드려야 될 거는 꺾어질 때에는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그 정책들이 시장에 급격하게 흡수가 돼서 정말 급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공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예민한 시장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또 많은 도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칠까요? 네, 그렇죠. 이번 이 4회에 걸친 전망 방송은 제가 주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다음 방송부터는 우리 헐헐님이 전문인 그런 방송들도 하게 되면 또 제가 또 심심하고 또 헐헐님이 또 투머치 토커로서의 면모를 또 발휘할 수 있는 기대하고 오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또 긴장을 하겠죠. 말이 언제 끝날까? 20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저희 마음을 읽으셨나요?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게, 쉽고 재미있게 알찬 정보들 계속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콘서트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